한 해 500조 원에 육박하는 반도체 시장은 한국, 미국, 중국, 대만, 일본, 유럽 등 6개 나라와 대륙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까지 세계 1위였지만 미국과 플라자 합의 이후 후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반도체 자금률은 2019년을 기준으로 7%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반도체 시장은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대만 사이의 틈을 공략하고 나선 것인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이 주재하는 성장 전략회의에 반도체 등 디지털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보고서가 올라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바라키현 스쿠바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회복해줄 거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쿠바는 연구소만 300여 개, 연구 인력이 줄잡아 3만 명에 이르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반도체 시장의 지렛대는 대만의 TSMC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TSMC가 일본 스쿠바시에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데 190억엔, 약 1925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인 370억엔의 절반을 정부가 몰아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TSMC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후공정 연구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 20여 개가 협업하는데요. 패키징 전문 업체인 이비덴과 소재 기업인 아사히 카세이, 장비 제조업체 시바오라 메카트로닉스가 대표적입니다. 니케이는 다음 달 스쿠바시에 있는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에서 시험라인 정비가 시작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과 대만 관계는 최근 더욱 밀착하는 모양인데요. 일본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등 큰 타격을 받은 대만에 국가 차원의 지원 의사도 밝혔으며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만에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대만 기업은 샤프나 파나소닉 반도체 자회사 등 일본 기업에 대한 굵직한 인수를 성사시켰습니다. TSMC는 일본 도쿄대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중국 제재에 나서자 중국을 재빠르게 손절하는 대신 일본과 손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일본은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하지만 제조 공정은 다르다라며 특히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등 일부 분야에서 현 시장 구도를 비집고 들어올 수는 있어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에 짓기로 한 새 공장에 일본 정부가 5조 원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이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TSMC는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일본에 대규모 공장을 신설할 계획으로 일본 정부는 TSMC의 수천억엔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보조금 규모는 밝히지 않았으나 5천억엔, 약 5조 1,800억 원가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확보에 나선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재택근무 증가 등으로 PC 노트북 교체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시장 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확보가 경제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거액의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받고 세운 TSMC 공장이 반도체를 저가에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 반도체 생산업체를 보유한 한국 등이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해 피해를 봤다라며 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TSMC가 일본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제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보조금 종류에는 위법으로 즉시 간주되는 레드 보조금과 경우에 따라 판단하는 옐로 보조금이 있지만 TSMC에 대한 일본 정부 보조금은 옐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WTO가 옐로 보조금 위반으로 인정한 사례는 몇 건밖에 없다며 일본 정부의 TSMC에 대한 보조금이 문제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제소하는 국가의 산업에 발생하는 손해와 보조금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그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은 최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문제 삼았지만 제소는 하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이 보조금 문제를 걱정한다는 것은 일본의 이러한 일이 불법적인 일인 것입니다. 일본은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서 막대한 자금을 쏟고 있는 것인데요. 한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일본은 불안한 듯 보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수출 규제를 하며 한국 기업들을 짓밟으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다시 한국에 손을 내밀며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뒤처진 자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등 해외 업체를 유치해 일본 업체와 공조하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외국 업체를 자국에 유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등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공동 개발을 하는 것을 전제로 외국 업체에 수년간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삼성전자 및 인텔과 더불어 반도체 시장에 빅3인 대만 TSMC를 중심으로 유치 활동을 벌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삼성전자나 미국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제조 장치나 재료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키웠고 경쟁력 있는 업체가 다수 있으나 완성품 시장에서는 열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소니 그룹과 대만 TSMC가 일본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 규모가 약 8천억엔 하나로 8조 4,7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양사가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고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마모토 공장은 세계적으로 부족 현상이 심각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 카메라와 이미지 센서 등의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야심찬 계획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공장을 세우려던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이 20일 오전 분화했습니다. 3.5km 높이로 치솟은 화산재가 분화구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도달해 당국은 외출 자제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현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아소산 나카다케 제1화구가 분화했습니다. 이어 낮 12시 44분에는 폭발까지 발생해 분석과 화쇄류 주의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 순간을 촬영한 영상이 다수 공개됐는데 화산가스가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화산재가 폭발하듯 솟아오르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시커먼 분연이 순식간에 하늘을 덮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이 재빨리 대피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기상청은 화쇄류가 분화구에서 1km 이상 떨어진 지점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NHK 등 현지 매체는 분연이 화구 가장자리에서 약 3.5km 높이로 치솟았다라며 남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있는 한 보육원에도 약간의 화산재가 날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아소산에 대한 화산 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약 2km 범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화쇄류를 경계하도록 했고 화산가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보는 총 5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4단계부터는 피난 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아소산 분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정오 기준구조 요청이나 부상자 발생 소식도 없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화구 주변을 등산하던 4명이 있었으나 무사히 하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위험은 염두에 두지 않는 듯이 TSMC에 이어 미국의 마이크론의 공장도 건설한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은 마이크론이 히로시마현 히가시 히로시마시에 있는 기존 시설 인근의 공장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라면서 새 공장에 6천억에서 8천억엔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마이크론의 새 공장이 2천에서 3천 개 정도의 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이 공장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마이크론의 새 공장이 2024년쯤 가동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섹터와 다른 설비용 디램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일본과 대만의 관계에 맞서기 위해 삼성전자는 EUV 공정을 적용해 회로 선포기 업계에서 가장 좁은 14나노미터 디램 양산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선폭이 좁을수록 저전력 고효율 칩을 만들 수 있는데 삼성은 극자외선으로 회로를 새기는 공정 기술로 다시 한번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없는 삼성과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이상 스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위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